예, 안녕하십니까. 내일 목요일 정오 12시 상암동 JTBC 사옥에서 태블릿 조작 손석희는 항복하라 제1차 집회가 열립니다. 지금 미디어치 쪽에서 800명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다 돌렸는데 기사를 쓰고 안 쓰고 간에 기자들이 좀 알 건 알라는 차원에서 보도자료 돌린 거고 손석희의 저주책은 이제 지금 2세가 들어와서 지금 서점에 다 깔리고 있고 3세 1만 부가 내일 정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재판 관련 기사 쓰는 기자들에게는 다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효율적으로 좀 압축된 이제 투쟁 방법으로 손석희를 빨리 이제 백기를 들게 해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JTBC 앞에서 한 3번만, 목요일 12시마다 하게 될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만 해도 JTBC 직원들 전체가 다 조작에 가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로 밀어붙이는데 손석희가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못하고 있다? 이제는 못 버티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손석희는 JTBC 내에서 입도 못 열고 있다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보수파리들, 당내 브로커 세력들이 음해들을 하는데 음해는 빨리빨리 바로 잡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인터넷 언론을 17년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그라들겠지. 사그라들죠. 근데 엄청난 피해를 본 상태에서 사그라들죠. 제가 어제 조원진 의원 이 술 문제, 정미용이 음해한 술 흥청망청 문제 제가 바로 잡아버린 것도 제 문제도 걸려있긴 하지만은 한심해서 그랬어요. 그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일하는 방식이 좀 저랑 안 맞고 저는 제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확실한 것들은 바로바로 짚어서 끝내버려야지. 기다리면은 나중에 해결되지만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해결됩니다. 그 점에서 지금 이 당 진상조사 윤리위 몇 주도 걸릴 것 같은데 마음대로들 하세요. 어차피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죠. 자, 이번 주부터 제가 호남 대통령을 만든다 해서 엄청난 또 음해가 들어오는데 이 음해의 시발점은 신혜식입니다. 신혜식이 2016년 한 10월 정도 갑자기 페이스북에 내가 호남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런다. 폭로하겠다. 자, 저는 세상이 다 아는 순천 출신 김경재 총재와 15년 이상 정치적 동지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내가 이거 숨긴 적 있습니까? 신혜식이 특보, 제가 김경재 총재한테 요청해서 아스팔트에서 천대받고 무식하다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 좀 지위를 줘서 큰일 하도록 해달라 해서 김경재 총재가 바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방송도 이야기했지만은 신혜식이 셋째 부인이 더 큰 자리 달라 그래서 결혼식 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부총재 자리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특보란 자리가 저도 특보였잖아요. 돈을 요구하면 안 돼요. 성과를 내서 자유총연맹 직원 전체가 야, 저 사람들 정말 일 잘하는구나. 그러면은 공적 자금을 쓰면서 더 많은 일을 내서 자유총연맹에 기여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끝까지 자유총연맹 TV 방송한다고 출연료 더 내놔라. 그러면 김경재 총재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음해를 당하고. 그래서 제가 돈을 아예 확 깎아버렸더니 그냥 튀어나가서 장기정이랑 같이 김경재 총재가 무슨 광화문에 김대중 동상을 세우려고 그런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나갔다는 새빨간 거짓 음해를 하면서 4대 동상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이 아니고 이승만, 박정희 4대 동상 계획이라는 것은 김경재 총재가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들어갔을 때 공약으로 들고 들어갔던 건데, 물론 저는 그거 반대했습니다. 그건 맞지가 않아요. 4대 동상을 세우려면요, 그렇게 세우면 안 되고, 이승만 대통령, 신익희 국회부의장, 조병옥 선생, 윤보선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끼리 따로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박근혜 대통령, 이게 사실은 산업화, 왜, 유경수 여사가 서거하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버스터 레이드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세 분 동상 따로 세우고,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따로 세우고, 그렇게 가야 돼요. 대한민국 현대사 흐름상.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했지만, 그거를 추진하려고 자유총연맹 내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20, 30대, 40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90%가 넘어가니까, 중단을 했다고요, 그거를. 여론조사 한번 해본 다음에. 그 신혜식이랑 장기정이나 그 뻔히 알면서 본인들이 앞장서가지고 4대 동상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국골통이라 그렇게 해서 아첨까지 해놓고 특보 돈 안 준다고 튀어나가서 김경재 총재가 광화문에 김대중 동상을 세운다는 거짓 음에 뒤통수 치는 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저런 자가 무슨 보수운동, 애국운동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까지 끌고 가서 호남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런다. 저는 김경재 총재하고 정치적 동지관계이긴 하지만은 누구를 막 대통령을 만들어 보겠, 저는 그런 사고하고 좀 달라요. 저는 세력을 중시 여기지 사람 개인을 갖고 움직여버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점 찍어주는 거고요. 노선 방향, 그걸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서 가다 보면은 하늘과 국민이 선택하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물론 저는 김경재 총재가 대통령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막 밑에서 막 움직여서 대통령을 만들고 그런 사고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세력화하고 내가 만약 정권만 되면 난 거기서 뭘 할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조원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딱 두 분을 모신 건데 어떻게 보면은 김경재 총재와 조원진 의원. 난 조원진 의원도 대통령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의 개인에 대한 능력, 나 솔직히 일 처리하는 능력은 정말 불신하는데 걸어온 노선에서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거짓 탄핵과 싸우는 세력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전 문재인이 뭐 낙마할 거라 보니까 당연히 조원진 의원도 그 군에 들어가죠. 그렇게 이제 이 탄핵 세력을 심판하는 자유통일 세력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조정을 하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선택을 하든 대통령감 나올 거 아닙니까?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 같은 거 보면은 정말 트럼프 같은 독특한 경우가 아니면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자기 세력의 노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올려서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은 얼굴 마담인 거죠. 얼굴 마담. 세력의 요구를 수행해주는 혹은 봉사자. 사실 선진 정치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하나 대통령 만든다 해가지고 거기에 줄 쫙 써가지고 자리 나눠갖고 그 문제 아닙니까? 이 낡은 정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개인의 독보적인 지지세 가지고 대통령이 되니까 밑에 쫙 깔린 거 아니에요. 이 방식은 안 됩니다. 이 방식은 누가 대통령 돼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방식은. 자, 호남 대통령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개판 5분 전 됐냐. 호남이 부산 친노 좌익 세력에게 90% 몰표를 주는 게 고착화되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모든 세계, 그리고 과거, 역사, 자기 지역에서 큰 인물이 나오는 거를 바라고 기대하고 지지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와 감정입니다. 지역 감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역 감정이 아닌 겁니다. 클린턴 대통령 아칸소주에서 검찰총장 했잖아요.
아칸소에서 몰표 나옵니다.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시카고에서 변호사 했잖아요. 시카고에서 몰표 나와요. 부시 텍사스의 그 석유 재벌 가문 아닙니까? 텍사스에서 몰표 나옵니다. 다 그래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우리 고장의 인물이 능력이 있어서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바라고 한번 지원하겠다. 이걸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구에서 80% 지지받은 거 보편적 감정이죠. 자, 김대중. 너무 과하긴 하지만은 호남 강주에서 95% 지지받은 거 욕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 왜 갑자기 호남이 호남 대통령을 만들 생각을 포기하고 끊임없이 부산에다가 줄 서는 문제. 이건 전 세계에서 없는 아주 기괴한 정신병리적 현상이라는 거죠. 제가 이 발언했다가 종편에서 퇴출당한 겁니다. 지금 제가 호남 대통령 만든다 해가지고 음해가 들어오는데 이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채널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호남인들 잘못된 지금 길을 가고 있다. 왜 부산 사람들에게 그것도 또 괜찮은 사람이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문재인 그냥 노무현 가방 못지 뒤에는 종북 세력들 뒤에 다 버티고 있는 이런 사람한테 호남이 왜 90% 몰표를 주냐는 거예요. 자, 그거를 깨고 나온 게 국민의당인데 더 황당하죠. 부산 친노들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겠다고 국민의당을 창당을 하는데 또 부산의 안철수입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호남인이 우리 고장에 큰 인물을 키워서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나서줘야지만 정치가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는 2016년 9월 18일 바로 호남이 부산 친노로부터 벗어나자고 오랫동안 주장한 서남대 헌법학 교수 김욱 교수에게 제가 공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는 김욱 교수하고 2004년도에 꽤 자주 만나서요. 2004년도니까 10몇 년 전이죠. 전 그때 뭐 30대 초반입니다. 소주 한잔 하면서 바로 이 호남의 문제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토론을 해왔는데 이분이 이제 국민의당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호남이 정치적으로 독립해 나간다고 그런 관련 책을 쓴 겁니다. 그 책이 뭐 아주 낯선 상식, 아주 낯선 선택 두 가지가 나온 건데 이분조차도 호남 대통령을 만들자는 말을 못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부산 친노에 매몰되지 않고 어느 지역 사람이든지 호남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자. 그렇지 않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김욱 교수 같은 사람은. 제주도의 원희룡, 충남의 안희정. 다 대권 주자로 지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든 안 되든. 근데 왜 도대체 호남 독립을 주장하는 부산 친노로부터 독립입니다. 그런 학자가 호남 인물들을 찾아서 만들어 보잔 말을 왜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가 있죠. 이론적인 문제입니다. 김욱 교수는 보수 세력을 전두환 국보의 이 독재 부정부패 세력으로 전제를 해버립니다. 이러니 보수 쪽 라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18을 신격화시킵니다. 5.18을. 그렇게 돼버리면요. 좌익으로 처박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좌익으로 처박혀버리면요. 부산 친노 좌익을 찍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역보다 이념 계급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게 좌익 세력인데 좌익 세력으로 가버리니까 문재인 같은 좌익을 호남이 찍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호남 출신이 대통령이 되려면요. 우클릭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 제일 먼저 깨달은 게 김대중이죠. 김대중이 그래서 TK의 박태준, 충청도의 김종필과 DJT 연대를 해서 간신히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우클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 박정희 기념재단 200억 국고 지원을 약속하고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 된 겁니다. 대통령 된 다음에 이제 물론 토사구팽이 했는데
집권하기까지는 우클릭 방식으로 집권했고, 이건 호남 대통령을 만들려면은 전제 조건이에요. 우클릭이냐 좌클릭이냐 솔직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애국 노선, 자유통일 노선으로 걸어줘야 되거든요. 김정은 척결, 신속한 자유통일, 그리고 개방형, 팽창형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 건데 뒤에 처박혀서 5.18 붙들고 있으면서 무슨 호남 대통령 만들어요. 5.18 신격하고 있으면은 타도 사람들이 그걸 찍어줍니까? 그게 안 되니까 부산에 문재인에 줄 서고 안철수에 줄 서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칼럼의 제목이 호남 대통령 전제는 박지원 퇴출 노벨 평화상 반납입니다. 박지원 하면 정신 좀 깨인 국민들이 뭐로 봅니까, 박지원을? 김정일이한테 4억 5천만 달러 갖다 줘서 핵 개발의 공신으로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박지원이 지금 호남의 거물 정치인으로 있는 한에 어떻게 호남 대통령을 만들어요? 박지원이가 다 실권 흔들고 있고 박지원 자체도 알지요. 자기가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거를. 그래 박지원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 호남에 90% 몰표 가지고 딜을 치겠다는 거예요. 부산 친노든 안철수든. 이런 박지원을 퇴출 안 시키면은 호남은 영원히 대통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선 주자 하나 못 내는 이상한 지역이 되는 거죠. 박지원부터 완전 정계 퇴출을 시켜야 돼요. 호남의 20대, 30대 정신들 차리란 겁니다. 박지원이 호남의 상징 정치인 되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호남 정치를 어떻게 보며 호남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이제 핵폭탄 날아다니기 직전인데 그 핵폭탄 만드는 공신을 호남인들이 계속 당선시켜주는데 더 나아가서 김대중에 대한 문제도 청산해야 됩니다. 저는 김대중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국가 핵전쟁 위기 앞에서는요. 김대중의 공을 평가할 겨를이 없어요. 당장 뭐부터 해야 되냐. 김대중이 받은 노벨 평화상을 호남인들의 힘으로 이희호를 설득시켜서 반납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전제예요. 박지원 퇴출과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반납. 저는 이거를 호남인들이 해내야지만 호남 대권 후보로라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호남 대통령론이 저같이 부친은 개성 서울 출신이고 외가는 대구 출신인 사람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호남 대통령은 호남인들이 하라는 겁니다. 그럼 호남인들이 타도 지역에게 우리 호남 인물 이렇게 노선을 갑니다고 해줘야 되는데 박지원이 끌고 있고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 들고 있으면서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 못하면 끝나요. 이거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과연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솔직히 저는 호남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전 가끔 호남에 순천에서 2번, 광주에서 2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광주 지역 기자들 한 3, 40명 모아놓고 이 얘기 지금 가감없이 다 했습니다. 이번 전주에 가서 이 얘기를 할 겨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여기나 호남인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역이 다 자기 고향 대통령 만들기를 바라는데 왜 너희만 계속 부산이냐? 무슨 호남이 부산 식민지냐? 그럼 호남에 인물이 없냐? 인물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하늘이 내리는 거니까 누가 뭐 대통령 될 거라고 얘기는 하지 말되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박원순이하고 비교했을 때 호남에 인물이 없어요? 김황식 전 총리가 문재인보다 경력이 안 됩니까? 인물이 안 됩니까?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박주선 정도가 안철수보다 안 돼요? 문재인은 그냥 변호사 하면서 노무현 따라다니는 가방 못 지었고 안철수는 그냥 수출 하나도 못하는 벤처기업, 그것도 벤처도 아니죠. 김대중하고 삼성이 키웠죠.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수출 못하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 정도 기업 자영업자죠. 호남에 그런 인물이 없어요. 제가 김경재 총재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이나 안철수 비하면 김경재 총재가 왜 대권감이 아닙니까? 강은태 강주시장이 왜 떨어집니까? 안철수에 비해서. 단지 호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호남이기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은 경남, 부산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런 정말 이 파렴치한 지역 차별이 어디 있어요. 그 구도를 깨자는 겁니다. 호남인들 스스로. 그리고 보수 세력, 특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민정당의 후예다? 아니, 민정당의 후예, 이정현 대표가 민정당의 후예 아닙니까? 이정현 대표가? 호남 출신 민정당 공채 1기인가 그렇잖아요? 그 이정현 대표가 나는 민정당, 그전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그 라인을 정통을 이어왔다고 주장합니까? 이정현 대표가? 2.25에서 만나서 자기는 김대중 대통령을 너무 존경해서 정치에 들어갔다 이렇게 떠드는데 김대중을 존경했으면 평민당 들어가야지 민정당을 왜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보수 정치 세력의 실체예요. 민정당 출신이어서 국민들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뿌리가 민정당인데 나는 뿌리가 김대중이라고 얘기하는 이 천박한 기회주의. 이게 때문에 보수 정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5.16 혁명? 5.16 혁명 없었으면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산업화 혁명도 없습니다. 그거 하려고 5.16 혁명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장관 인사 들어가는 사람들 5.16 물어보면은 5.16은 반헌법이고 쿠데타다. 그런 자들이 기득권 보수 세력이니 뭐가 되겠냐는 거죠. 김욱 교수가 잘 봐야 돼요. 보수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계승해서 썩어 빠진 게 아니라 그 라인을 타고 혜택을 입었으면서 나는 김대중 편이에요. 나는 김영삼 편이에요. 이런 개허접 쓰레기들 때문에 보수가 무너졌다는 거죠. 둘 다 깨어나야 돼요. 보수나 좌익이나. 제가 이제 미디어워치가 이 손석희의 저주책 판매가 끝나고 출판할 게 대여섯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손석희 감옥의 정도 들어가면은 미디어워치 제가 약속드린 대로 독자가 주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펀딩을 해서 본격적인 언론세를 확장해 나가는데 지역본부들을 만들 겁니다. 지역본부에서 핵심 지역이 대구하고 광주입니다. 제가 브레이크 뉴스 편집장 시절 때 해봤는데 정치의 핵이거든요. 또 신기한 게 대구와 광주가 정치의 핵인데 GRDP라고 지역마다 이 GDP 그러니까 꼴등이 대구, 꼴등에서 2등이 광주예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구나 광주나. 으쌰으쌰 대통령 만든다 막 하는데 전체 도에서 제일 꼴등이 대구고 그 바로 다음이 광주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광주 본부 무조건 만듭니다. 호남 본부 만들고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 본부 만듭니다. 그래서 경북 정치, 호남 정치 둘 다 개혁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은 벤처기업이 요람이어서 벤처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전 본부. 그러니까 저는 지역 본부들을 다 만들 거예요. 미디어워치에. 그래서 전국 인터넷 신문으로 가기 위해서 만드는데 핵심은 대구하고 광주. 보수 쪽은 광주를 포기하는데 저는 브레이크 뉴스 때도 광주 본부를 만들었고 제가 수시로 순천 광주 들어가서 이 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남인들 자유통일 노선에 호남의 인물을 키워서 대통령 만드는 걸 도전해라. 대통령 못 만들어도 그거 하는 것만 해도 90% 성공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끌어내릴 테니까 호남인들 잘 보세요. 타도 국민들이 지금 호남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재인 지지율이 호남에서 99%면서요. 99%. 이거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호남인들. 이 담론이 지금 보수 쪽에서 너 호남 대통령 만드냐 음해당할 담론입니까, 이게? 신인의 시기는 이걸 잘 알아요. 왜?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저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보수 무슨 뭐 보수파리 이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저런 자는 끝장내야 됩니다. 음해할 게 따로 있지. 자, 내일 JTBC 사옥 정오 12시고 전주 토요일 전주 전북대학교 교보문고 앞에서 2시. 그래서 강준만 교수 전북 지역 상징적인 지식인입니다. 이분도 호남 몰락하는데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호남 얘기. 손석희 찬양한 거 이외에 호남을 문재인으로부터 해방시키자고 주장하더니 안철수 쪽으로 기어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이분도. 이런 비열한 기회주의 호남 지식인도 끝장내야 됩니다. 자, 내일 하여튼 만나 뵙겠습니다. 내일 그 손석희의 저주 꼭 들고 와 주십시오. 그거 한 200명만 들고 있어도요. 손석희 회사에서 입도 못 엽니다. 고지가 보이니 조금만 더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